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연휴 기간 동안 이 XRP 그러니까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야, 이거 또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거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현재의 조정 과정 그러니까는 비록 뭐 우하향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급등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라던가 뭐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홀딩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어쨌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그러니까는 N자형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고점 라인 연결하고 그다음에 저점 라인 연결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이 하락세기형 패턴이 왜 나오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쐐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쐐기형 패턴, 상승 쐐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 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쐐기형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 세기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 세기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쐐기형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쐐기형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아, 손실 요 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 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자리 부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고점 저점 낮추면서 이렇게 점차 그 진폭이 적어드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을 만들고 나서 요걸 상방으로 돌파하니까는 조정받고 되돌림 나온 다음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또다시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면서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 진폭이 점점 낮아지면서
상승 세기형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그러니까 상방 추세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 기술적 분석 차트 보고 하는 거 다 안 맞는 데더라. 그리고 뭐 환율이 요동을 치네 이래가지고 불안한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인도랑 파키스탄이 서로 이제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국력 자체가 그렇게 전쟁을 비등비등하게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면적으로 벌쳐진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라기보다는 국지전으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이렇게 크게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XRP,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기는 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얘기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겠지만은 현재 1382원인데 최저점으로 1368원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1500원 넘고서는 이제 막 그랬을 때랑 비교해 보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진 거긴 한데 마지막 자리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보험사 문제가 이제 원화 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이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만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미국 달러를 너무 많이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많이 보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환해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해지 비용이 있다 보니까 환해지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환해지를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조금 약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갑자기 타이완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보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황을 하고 보험사들이 급하게 환해지 하지 않은 미국 달러를 팔면서 그 돈으로 타이완 달러를 사려고 한 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게 지금 대만이 한국 원화 시장에 무슨 영향을 주냐,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만의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너무 거래도 작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적고 효율적인,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많은 한국 원화 시장에 대만 보험사들이 눈을 돌려가지고 한국의 원화도 이제 같이 매수하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 자체가 일시적, 그러니까 일회성의 이벤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면서 이것에 영향을 받는 테더의 가격,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의 가격, 이거에 따라서 뭐 XRP의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러니까 환율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면은 진짜 환율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 상방 추세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자리에서 바로 뚫고 반등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신규 매수라던가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 상방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 나오는 자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하방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손절 처리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매도 처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근데 이제 나는 뭐 추가 매수할 자금도 없고 더 추가 매수할 여유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요거 뭐 조금 올라왔다고 매도하지 마시고, 돌파하게 되면은 어쨌든 직전 고점 자리 3,400원을 돌파하고 그 위에 자리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3,400원을 잡고 그 이후로 이제 3,4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깨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그것에 맞춰서 매도 가격, 그러니까는 목표 가격을 수정을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금 움직임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 SNS에다가 어떤 글을 올리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그 실시간 뉴스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이 가능한데, 예, 현업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신다던가 아니면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계속해서 24시간 쳐다볼 수 없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뭐 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5월처럼 이렇게 연휴가 많고 이럴 때는 더더욱 군다거나 지켜보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뭐 수익이 손실로 바뀐다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가격대와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의 가격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고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쨌든 실시간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전, 3일 전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야, 네가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틀 전, 3일 전이랑 그러니까 뭐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상황이 다른데, 이틀 전, 3일 전 영상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실시간 관련 대응들, 실시간 대응 방법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매수해도 되냐, 그 영상대로 그대로 해도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지난 영상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오셔서 지금 상황이랑 그때 상황이랑 똑같은지 저한테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편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기분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저한테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제 영상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리플 관련된 소식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단타 칠 수 있는 이 단타 코인들에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단타 종목 잡으시는 데나 매수 시점, 매도 타점 잡으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더 빠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